네, 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황소입니다. 대우건설 전날까지만 해도 이제 급등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드디어 대우건설 차례구나 싶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 또 음봉으로 내려 찍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멍하고 분통이 터지셨을 겁니다. 아니, 미국과 이란이 종전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재건주들 이제 좀 시원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 또 올라가다 말고 이렇게 찍어 눌리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나온 이 흉악한 음봉 있잖아요. 저는 결코 우리가 실망하고 도망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로 날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좀 거쳐야만 하는 이런 필연적인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음봉 찍어 누르기에 왜 속으면 안 되는지 그 핵심들을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대우건설 얘기할 때 갑자기 이게 음봉이 나와서 이거 음봉 나왔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흐름이 나올 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좀 알려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날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하락 추세가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갈까요? 아니죠. 이게 매물이 있으니까, 매물대가 쌓여 있으니까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대우건설이 앞전에 올라갈 때도 그랬듯이, 차트를 조금 넓게 보면은 상승이 나왔다, 뭐 조정이 나왔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대우건설의 주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주가가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쌓여 있다.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왔다, 조정이 나왔다, 이런 흐름들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고점이 나와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음봉으로 찍어 눌리는 겁니다. 왜냐면 물려있던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그 본점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대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찍어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호재가 나왔지만 앞전에 상승이 시작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올라갈 때 막 20%까지 갔다가 음봉으로 찍어 눌리고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강력한 매집 들어오면서 뚫어내고, 또 음봉으로 찍어 눌리고 하다가 또 강력한 매집 들어오면서 뚫어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맞다.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음봉으로 찍어 누를 때 만약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막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앞전에 올라갈 때 양봉으로 밀어 올릴 때는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가니까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밀어 올리려는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떨어질 때는 거래가 확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나오는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힘이 빠지면서 나오는 하락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올 때 특징이 뭐냐면, 주가를 밀어 올릴 때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려야 되니까 주포들도 힘을 쓴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려고. 근데 이 매물 소화 과정에서 막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떨어질 때 있잖아요. 주포들이 이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관망합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잠깐 매도 물량 많이 안 나오는데도 주가가 가파르게 떨어져요. 왜? 주포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매수를 안 받쳐주니까. 그럼 주가 또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포들 입장에서는 또 세게 떨어졌으니까 또 매집 기회. 그러면서 또 매집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 물량 받아 먹으면서 주가를 강력하게 또 끌어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전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천천히 올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대우건설의 본질입니다. 이 상승의 추세가 단발적이냐 아니면은 쭉 밀어 올릴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쭉 밀어 올릴 거라고 봐요. 첫 번째가 대우건설이 기본적으로 앞전에는 제가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때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대우건설 지금 아직은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 추세는 주포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상승 추세가 있고 이제 횡보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주포들이 이 종목에 이제 주가를 본격적으로 밀어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 있고, 횡보 추세는 주포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힘을 모을 때, 그리고 하락 추세는 주포들이 팔고 나갔거나 힘을 안 쓰는 구간이에요. 올릴 생각이 없는 구간. 근데 앞전에는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건드리면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포들이 주가 밀어 올릴 생각도 없는데 우리만 여기서 막 들어가 봐야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전에는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횡보 추세, 그 다음 상승 추세, 이 하락의 추세를 끊어내고 상방으로 추세를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우건설이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포들도 이런 명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올라갔을 때는 이게 뭐 미국과 이란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또 올라가다가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니까 생각보다 전쟁이 좀 질질 끌리니까 고점 찍고 떨어졌던 이유도 그거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시 미국과 이란이 종전한다라고 하니까 그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재건뿐만이 아니라 원전 쪽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이제는 올라갈 명분까지 생겼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 때문에 뭐 올라가다가 찍어 눌리는 흐름은 나올 수 있어도 지금부터는 이 방향성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우건설을 그냥 우리 여기서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말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하나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을 제가 또 언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매매를 하냐면은 또 2월 달부터 제가 2월 달에 이거 제2의 현대건설이 될 겁니다. 아직 한참 더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대우건설은 앞전에 현대건설의 사례처럼 이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또 앞전에 차트도 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또 수급도 지금 좋잖아요. 이런 매수가 계속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길게 보든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얘기를 했던 게 7,000원대였어요 주가가. 근데 대우건설을 주봉으로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2월 달이면 이때거든요. 상승이 막 처음 상승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래서 7,000원부터 지금 주가가 거의 4만 원까지 갔으니까 5배 넘게 주가가 올라왔던 거죠. 근데 이런 자리들을 제가 단순히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려간다라고 해서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타점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우건설을 앞전부터 매수에 대한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지만 또 매도도 놓칠 수가 없겠죠. 매도에 대한 타점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우건설 4월 달에 오늘 영상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매도 전략 영상에 담아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도 타점을 잡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것도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대우건설이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구간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는 호재보다 이제 우려가 부각이 되었을 때 조금 세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휴 전에 대우건설 절반 매도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절반 물량들을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제가 이제 4월 5주차에 이게 꺾이는 모습이 나와서 절반 매도할 겁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서가 아니라 여기는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팔고 다시 잡겠다라는 관점으로요. 그래서 저거를 알려드렸던 게 4월 마지막 주에 이날이었어요. 4월 30일 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 주가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리 한번 팔았던 거고. 그래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들을 제가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는 비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내면서 대우건설의 타점들을 잡아볼 건데 대우건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요. 자, 대우건설의 대차 잔고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는 이제 눈으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대차거래 잔고라는 게 공매도 치기 위해서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빌려놓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빌려야 이제 비로소 공매도를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대차거래 보면은 최근에 대우건설 어땠어요? 대우건설 대차거래 봤을 때 엄청나게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가 이제 바닥에 있을 때요. 자, 그 얘기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시장에서 대우건설 이제 주식을 사서 실제로 사서 이제 빌린 거를 갚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 또 필사적인 방어를 하더니 공매도 세력 중 일부가 대우건설 지금 호재 나왔는데 뭐 원전이라던가 아니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파산하겠다 싶어서 손실을 감수를 하고 주식을 사서 이제 갚은 이 숏 커버링의 결과가 이 데이터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찍힌 겁니다. 자,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제 대차 거래 이 잔고가 줄었다라는 것은 이 공매도 세력의 빌린 주식이 떨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동안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은 좀 찍어 눌렀던 이 악성 매물벽이 좀 사라지는 효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가를 누를 힘, 공매도 세력의 힘은 약해졌는데 호재가 나왔으니까 또 매수세는 그대로니까 주가가 앞전보다 훨씬 더 가볍고 빠르게 이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공매도 세력들은 보통은 뭐 주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 이런 정보력이나 자금력이 가장 뛰어난 집단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투자 주체들이 대차 잔고를 급격하게 줄였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대우건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락 베팅에서 이제는 상승하겠구나 상승을 인정하는 단계로 돌아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중요하고 그냥 단발성 상승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이 앞전부터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를 끊어내는 엄청난 거래와 함께 이런 상승의 신호탄이 터졌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대우건설이 단순히 그냥 재건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우건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핵심 모멘텀들을 알고 있을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들 잠깐 한번 살펴보니까 이 부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슈, 미국과 이제 이란의 평화협정이 타결이 되면서 최대 580억 달러 규모의 중동 재건 특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동 지역 인프라 복구 사업이 본격화될 텐데 뭐 카타르라던가 사우디, UAE 이런 중동 국가들이 복구 작업에 즉각 착수하면서 이 관련 재건 사업 규모가 이제 최대 5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전통적으로 중동 시장에서 강력한 해외 도금 및 플랜트 경쟁력을 가진 대우건설이 지금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빅베스 내용은 아마 아실 거라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은 작년 말에 대우건설이 이제 대규모 부실을 재무제표에 한 번에 반영을 해버리고 과거의 묵은 때를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 원전 쪽인데 대우건설이 이제 단순히 건설사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에너지 성장주로 리레이팅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대우건설은 올해 이제 글로벌 인프라 본부를 신설하는 등 원전 시장 확대에 전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을 비롯해서 뭐 유럽, 미국,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원전 수주는 한 번 성공하면 이제 수십 년간 고부가 가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자체가 완전히 재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 원전 관련 이 이슈도 하나 나왔는데 자, 의미 있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그래서 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는 대우건설의 첫 해외 원전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국내 원전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원전 시공 역량 입증 및 팀 코리안의 역할 확대를 기대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수행을 하면은 이번 이제 호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원전 밸류체인 내 참여 기회가 또 확대가 가능하죠. 그래서 향후에 뭐 체코 테물린 추가 원전이라던가 베트남의 원전이라던가 후속 파이프라인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EPC 본계약 체결과 후속 원전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글로벌 EPC 기업으로서 재평가 가능성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우건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게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 주포들이 지금 강하게 대우건설을 좀 찍어 누르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앞전에 일시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왔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또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개인만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쨌든 대우건설 앞전에 매도하다가 지금부터는 주가 바닥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우건설의 주가 올라갈 거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이런 연기금의 자금이 보통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방향성은 문제는 없다라고 보이는데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대우건설의 공매도 거래 대금도 보니까 최근에 주가 이제 올라갈 때 공매도 거래 대금이 앞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외인들은 이거를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고 하방에 계속 베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하방에 베팅을 해놨는데 예상치 않게 미국과 이란 또 종전한다고 호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하방에 베팅한 세력들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거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가를 찍어 누르고 찍어 눌러서 대우건설이 이제 못 올라가게끔 주가를 막아놓는 건데 자, 근데 이제는 달라질 수가 있죠. 명분이 생겼으니까 미국과 이란 종전했으니까 이렇게 명분이 생겼을 때는 공매도 세력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하방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거를. 네, 일시적으로 지금 공매도 거래 대금이 늘면서 필사적으로 대우건설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걸 막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양날의 검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 늘어나면은 당연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가 좀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이거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하방에 배팅하는 이 공매도 외국인의 공매도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을 당하고 얘네가 이제 하락의 포지션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자, 왜냐면 대우건설은 이미 내려오다가 바닥을 잡았고 그다음에 추세도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 자체는 이제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찍어 누를 수 있는 명분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종목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좀 찍어 누르고 못 올라가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공매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통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사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나 통하지 만약에 올라갈 호재가 더 큰 상황에서 공매도를 함부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력들도 공매도 세력들도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자, 얘네 입장에서는 하방에 배팅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올라갈 이유가 훨씬 더 강해졌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매도 포지션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매도라는 건 여러분들 주식을 빌려서 하락에 배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포지션을 청산을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빌린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오는 게 숏 커버링, 숏 스퀴즈 이런 거니까 대우건설이 또 숏 스퀴즈가 터질 수 있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매물 소화 잘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터졌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신고가 자리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단순히 이제 대건 테마가 아니라 원전이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전 테마 또 이슈 나올 것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도 여전히 대우건설 저렴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타점만 잘 잡아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타점인데 여러분 대우건설의 타점을 잡을 때 제가 어떤 타점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냥 올라갈 때 막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올 때가 있고 조정이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숏 스퀴즈를 기다리면서 터지기 직전이지만 올라갈 때 사는 거는 여러분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매물 소화하면서 찍어 눌리잖아요. 이렇게 급등한다고 쫓아 들어갔다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는 결국에는 주포들이 움직여야지 주포들이 매집을 하고 또 이제 올라갔을 땐 매도를 해야지 저점이 나오고 고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우건설의 이 수급 창구들을 보면요. 자, 지금 주가 바닥 잡고 올라갈 때 자, 사고 파는 창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창구 쪽은 지금 누가 많이 사요? 키움증권이나 뭐 NH투자, 미래에셋 주로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쓰는 창구죠. 그러니까 대우건설을 지금 종전했으니까 주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개인들이 많이 쓸어 담고 있고 자, 지금 외국계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JP모건 얘네는 이제 단타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는 얘네들이 매도를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포들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계 증권 창구들의 매도가 멈추거나 혹은 매수로 돌아선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는 숏 스퀴즈 터지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점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타점들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럼 뭐 매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네가 주포들이 지금은 이제 매도할 때 이럴 때가 이제 매도 타점이 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만 또 덧붙이면은 대우건설의 주가의 바닥이 나올 때는 우리가 거래가 터질 때 말고 조정이 나올 때를 노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만 넓게 보면은 상승할 때는 거래가 많이 터지지만 조정이나 눌림이 나올 때는 거래가 급감했다가 또 상승이 나오고 급감했다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량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바닥이 나올 때도 거래가 급감했잖아요. 자, 근데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거래가 한번 터졌다가 눌릴 때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데 뭐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눌리면서 주가가 쉬어가든지 바닥을 잡든지 거래가 급감하는 타점들을 노린다면은 다음 상승 파동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거래가 급감하면서 주포들이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를 노릴 건데 타점을 그냥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급 데이터들을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장중에 매수에 대한 이 타점이 포착이 된다. 주포들이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혹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라고 할 때 제가 매수나 매도 타점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매수 매도 타점 나올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거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대우건설 지금부터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 나올 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0 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가 지금부터 나오는 매수 매도 타점들 또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핸드폰만 잘 확인하시다가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리면 그때만 잠깐 핸드폰 열어서 확인하시고 타점들을 따라오시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급적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올 때도 알려드리지만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우건설 앞전에 우리가 매매를 먼저 좀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자,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자, 이게 뭐냐면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포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올라가고 타점 뜨고 올라가고 타점 뜨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력들의 매수 타점들을 포착을 해내면서 또 상승을 노렸기 때문에 이런 상승의 시작점에서 타점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봉으로 봐도 이런 세력의 매수 타점이 뜨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주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지금 바닥 잡고 올라갈 때 이 세력의 매수 타점이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올라간다라는 신호가 떴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하락의 추세가 이어질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지금은 바닥 잡고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요 세력의 매수 타점이 뜨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수 타점들을 놓치지 말자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떴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제가 이 노란색 선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세력의 목표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주포들이 매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저항 맞고 좀 밀리거나 떨어지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자리들을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포들이 들어왔냐 그리고 나갔냐죠.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왔을 때는 우리가 매도를 한번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이 자리에서 주포들이 매도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매수하면서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혹은 어떤 변수가 생겨서 목표가 달성하기 전에 미리 주포들이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흐름들이나 타점들이 나왔을 때 제가 중심 잡아드리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따라오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6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채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까지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드리거나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을 또 많이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 혹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위에 구독, 좋아요 있죠?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는데 이 주력주들 타점을 어떻게 잡아내고 그리고 이 주력주가 있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력주는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올라갈 근거, 명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다음으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안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마 삼성전자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왜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이제 주력주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제가 보통 이렇게 중요한 종목이라서 분석 리포트를 좀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DS 부분 쪽에 폭발적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뭐 이 추이는 지속이 될 거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를 할 근거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1번으로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1번 요건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2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할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보면은 이 종목도 올라갈 때 이제 주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주포들이 매집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상승의 신호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타점이 여기 보면은 이 빨강색 화살표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하는데 확대를 해보면은 요 신호가 포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주가 올라가죠. 상승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고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라갈 근거가 있는 종목을 찾았으면은 주포들이 매집 들어오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이거 집중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채널에서 매매했던 종목들 예시로 몇 개만 보여드려 보면요.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좀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보면 여기서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 주포들의 매집 신호,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들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때
여기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한미반도체를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타점 나왔다고 문자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바닥 자리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9월 1일, 9월 6일에 9월달 주가 바닥 나오는 이유가 있다. 최저점 매수 구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제가 영상으로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알려드려서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게 제가 주력주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 날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때가 이제 9월달, 9월 1일, 9월 5일 막 이럴 때요. 그래서 9월달에 이런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당시부터 9월 5일 기준으로 종가가 이제 82,000원 부근이니까 거의 336,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 자리부터 4배에 가까운 상승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주포들이 움직이는 자리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주포들이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요. 그래서 보통 한미반도체 보면 자, 올라갈 때 주포들이 매수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매수 타점 뜨고. 자, 이거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목표가 찍고 내려오고 또 노란색 선 터치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란색 선 찍고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언제 움직이고 매집을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자, 앞전에 또 제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했는데 2025년 7월 달이랑 9월 달 자, 하반기 대폭등 간다. 그 다음에 로봇 대장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우리가 배팅을 해볼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주력주 타점 나왔다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7월달 9월달이면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타점들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또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매집 타점이 뜨고 상승 파동 나오고 또 이런 매집 타점들 타점 나오고 상승 파동 나오고 그래서 이때 당시 주가가 한 4,000원대였는데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5만 원을 넘겼으니까 얘는 텐베거 종목을 달성을 했죠. 10배 넘게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 자,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떨어져요? 자, 보면은 이제 매집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이제 고점 찍고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포들의 매집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바닥에서 주포들의 이제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타점들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력주로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대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타점이 나오는 종목.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력주 지금 진입하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다음 주력주 진입할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010-6790-5019로 저한테 황소라고 2글자만 남겨두시면요. 우리 채널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를 하는 주력주 제가 올라갈 근거가 담긴 레포트 있죠? 레포트. 이 레포트와 함께 매수와 매도 타점이 나오는 타이밍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니까 황소라고 2글자만 남겨두시면은 오늘의 주식 주력주에 대한 레포트랑 그 다음에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쓰는 지표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싸게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검색기나 지표 같은 걸 사려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언제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는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설정을 해두시면은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도 아, 이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타점이 나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패치를 해낼 수가 있고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 수식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있죠. 마찬가지로 저한테 지표라고 2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은 지표라고 요거 2글자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수식 값을 문자로 이제 답장을 최대한 빠르게 좀 드려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대우건설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여러분 대우건설이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대차 잔고가 잠깐 또 한번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대차 거래가 다시 증가한다라는 걸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공매도의 힘이 조금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대차 잔고가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데 하루하루를 뜯어보면 잠깐 이렇게 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전날에 이런 대차 잔고가 증가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한다면 잠깐 주가 찍어 눌릴 수 있겠구나라고 알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 막 올라간다고 아니면 당 초반부터 막 급하게 진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대우건설에 이제 올라갈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힘과 또 주가를 찍어 누르는 힘이 충돌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막 급등도 나왔다가 급락도 나왔다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니까 그냥 감으로 이제 매매를 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하고 잡았다가는 하락 때려맞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정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지 아니면 내려 찍는 흐름인지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그냥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바닥도 한번 찍고 올라가다가 또 한번 내려왔다가 내려 찍었다가 올라가는 이렇게 바닥을 두 번 다지는 쌍바닥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주가의 바닥에서 나오는 반등 패턴인데 대우건설이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기에는 여기서 물려있고 이제 매물대가 이제 많이 쌓여있거든요. 물려있던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때 이 저항을 이겨내면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니까 어쨌든 바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매물대 두드려 맞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쌍바닥 찍고 매물 소화를 좀 확실하게 해주면서 올라가는 게 아주 좋은 그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 항복할 수 있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원전 모멘텀도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이제 끝나면서 이 재건 사업도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화가 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슈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도 언제까지나 하방에 배팅을 하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비싸게 사면 안 되고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대우건설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니까 자, 우리 채널 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고 네, 영상도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전날에 보면은 뭐 다우존스라던가 이제 나스닥, 그다음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혼조 세긴 한데 다우존스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냈지만 네, 나스닥은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좀 불안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초반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거를 지금 잘 버티면서 밀어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좀 탄탄한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앞전에 일시적으로 막 환율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그다음에 막 떨어질 때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미증시가 떨어지더라도 단단하게 좀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제 종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때부터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환율이 잡혔죠. 그래서 아직 약간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앞전에 환율 이제 고점 한번 찍고 나서 급락하면서 이제 조금 하향 안정세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았을 때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의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하방이 좀 제한이 되어 있고 내릴 때 이렇게 받쳐주는 힘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너무 겁먹고 막 쫄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할 때 시장이 조금 단단해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종목만 잘 고르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의 종목들을 보면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막 급등도 나왔다가 급락도 나왔다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좀 구분을 해서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총사 최근에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얘네는 최근에 시장 상승을 주도를 하는 대장급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고 시장의 대장주들이니까 얘네는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막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눌림이나 주가가 이제 내려갈 때 좀 잡으면은 그래도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금 대장 삼총사. 자, 그 다음에 조선 쪽에서는 한화오션이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매섭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소식이 들려오니까 재건주들 그다음에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E&A라던가 아니면은 대우건설 오늘은 건설주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재건 이슈는 이제 시작이라서 얘네들은 떨어질 때 보면 좋습니다. 올라갈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눌림에서 잡으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에 좀 넣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것도 사실 이제 이 기업의 가치 자체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젠슨항이 이제 방한을 했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떨어지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뭐 단타는 아니지만 우리가 스윙 관점이나 아니면 중기적으로 좀 강력한 바닥을 잡았을 때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장급 종목들은 뭐 이 정도고, 지금은 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지금 뭐 원익 IPS, 제주반도체, HPSP,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 공통점이 있어요. 테크윈까지 다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론. 네,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랑 다르게 우리가 코스닥의 흐름들을 볼 때는 반도체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제가 뭐 전날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코스닥 볼 때 반도체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 이외에 보면은 지금 코스닥 쪽에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있죠. 뭐 지금은 많이 떨어지는데 뭐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얘네가 최근에 거래 대금 계속 상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코스닥이 떨어지니까 대표주인 반도체가 코스닥 반도체가 떨어지는데,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다시 이 대표주들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는 잠깐 뭐 기다려야 되겠지만 HPSP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제주 반도체, 인호공업, 테크윙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또 전날에도 알려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건 누구예요?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세게 올라가고 주목을 받는 거는 앞전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올라갈 때 이 코스닥의 종목들은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면은 코스피는 막 올라갈 때 코스닥은 떨어졌잖아요. 이때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면서 반도체가 올라갈 거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코스피 올라갈 때 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갔고, 그다음에 이때는 지금 이제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은 못 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근에 또 이제 바닥 잡고 반등 나올 때, 요거 잠깐 반등 나올 때 삼전 하이닉스보다 이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있죠.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코스닥이 좀 탄탄해지는 구간이 나올 때는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코스피가 더 좋았던 건 맞지만 코스피 올라가고 코스닥은 떨어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처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살짝 쉬어갈 때 코스닥의 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하게 튀어오를 수가 있어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지금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코스피는 관심 종목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도체만 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돈이 들어오는 곳에서 놀아야 됩니다. 안 가는 종목을 붙잡고 있거나 약간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 보고 있으면은 잘 안 갑니다. 이제 지금은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는 게 한번 위로 좀 잡히고 강력하게 신고가를 뚫어내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이 추세 자체가 쉽게 안 꺾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이제 대장주들은 시장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좋은 종목인데 조금 저렴해졌네 라고 생각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우리 채널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시장의 주도 테마와 그리고 또 대장주를 발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도 알려드리고 종목도 분석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두시면 이런 중요한 내용들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